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과상부 절골술, 오늘은 과상부 절골술에는 수술 자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이 수술에 대한 거는, 이 수술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걸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어느 거든지 이 수술하는 의사마다 차이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내용은 제가 이렇게 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누구에게나 어떤 의사든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꼭 이렇게 한다, 그런 거는 아니겠습니다. 대개는 수술 전날 입원하고 수술 후 보통 4일 정도 되면 퇴원합니다. 수술하고 나면 대개 2, 3일 정도는 많이 아픕니다. 어느 수술이든지 하루 이틀이 더 많이 아프고 3일 정도 지나면 그 다음에 좀 괜찮아지고, 그래서 보통 4일 정도에 퇴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6주간, 약 한 달 반은 뼈가 디디기엔 좀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보통은 디디지 못하게 하고 있고, 7주째, 그 다음 주부터는 목발을 짚고 살살 디디게 합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2달 반, 10주가 지나면 그 이후 11주째부터는 목발 없이 걸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뼈를 끊는 부위는 이것이 이제 수술할 때, 이것이 이제 내과 안쪽 복숭아뼈, 이거를 바깥쪽 복숭아뼈, 그거를 내과 외과, 이렇게 내측과 외측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 바로 위에서 뼈를 끊는다. 그래서 과상부, 과보다 상부에서 뼈를 끊는다. 절골, 뼈를 끊는다. 그래서 그걸 과상부 절골술이라고 그러고, 실제로 수술할 때는 이렇게 겉으로 다 피부가 있으니까 뼈가 속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속을, 핀을 박아서 엑스레이로 딱 봅니다. 요 부위가 적당할까, 요 부위가 적당할까, 이렇게 핀을 박아서 보면은 뭐 여기가 적당할지, 요 사이가 적당할지 이런 걸 정하는 거지요. 이렇게 정해서 대충 보면은 관절면보다 대개 한 요 간격이 3cm 등입니다. 약간 관절 바로 위에서 뼈를 끊습니다. 이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 부분에 연골이 없습니다. 뼈끼리 딱 마주쳐서 아프게 생겨 있죠.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만큼 뼈를 끊습니다. 그래서 이 큰 뼈를 완전히 다 끊는 것이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 끊습니다. 금을 딱 냅니다. 금을 딱 낸 다음에 여기를 벌리는 겁니다. 이렇게 벌려서 여기를, 여기 딱 닿아 있는 부분을, 뼈와 뼈 사이를 벌려주려고 이런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수술 장면이고, 뼈와 뼈가 금을 내서 벌리는 겁니다. 벌려서 금속으로 고정합니다. 이러한 금속판을 대고, 금속판을 이렇게 뼈에 잘 맞춰서 대고 나사를 고정을 합니다. 역시 의사마다 어떤 금속을 사용할지, 뭐 길이는 얼마를 사용할지 다 다릅니다. 저는 거의 고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판을 양쪽에 대고 나사는 큰 뼈에 7개, 작은 뼈에 4개를 대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보통은 통깁스는 하지 않고 반깁스를 합니다. 반깁스하고 뼈를 끊어서 이렇게 벌려놓은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수술한 게 망가질까 봐 디디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움직이라 그래도 아프기 때문에 움직이기도 좀 그렇고 굳이 움직일 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다 움직이면은 움직이지 않아서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실 뽑고 나면 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은 한 달 반 돼서 씻는 게 좋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낫는 거는 똑같습니다. 어느 분은 여름에는 잘 굶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걱정돼서 여름에는 안 하고 겨울에 한다, 뭐 이런 분도 있는데, 그거는 뭐 날도 더우니까 고정해서 싸매고 있는 게 힘들고, 또 여름에는 농사일이면 농사일도 한창 때고 그래서 겨울에 하겠다, 이건 말이 되지만, 여름이라서 더 잘 굽는다, 여름이라서 잘 안 낫는 문제가 있다,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술 후 6주가 지나면, 한 달 반이 지나면 체중의 약 30% 정도 디디게 합니다. 그럼 30%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살짝 양쪽에 목발 짚고 같이 디디면은 대개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자면 저울에 대고서 발을 뚝 눌러봅니다. 그러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그러면 60kg
체중이면은 20kg 정도 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목발하고 살짝살짝 디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운전은 대개는 큰 충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급정거를 한다든지 이럴 적에는 이 정상적인 사람도 발이 부러져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운전은 위험해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10주 이상 지나서 2달 반 이상 지나서 운전을 하게 하고 있고 물론 오른발로 주로 보통 운전을 하는데 왼발에 수술했다고는 상관이 없죠. 그건 본인이 할 수 있을 때 아무 때고 해도 되지만 운전한 발로 악셀레이터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뛸 수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10주 정도 수술하고 2달 반 정도 지나면 딛기 시작하는 건데 거기에서부터 딛기 시작한다 그래서 막 뛰어도 좋겠다 이렇게 또 말하기에는 뼈가 좀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한 달 정도 더 지나는 동안은 그냥 일상적으로 걸어 다니는 정도 하고 뛰는 거는 거기서 2달 반에서 한 달 정도 더 지내보고 뛰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뼈의 강도라든지 뼈가 약한 분도 있고 튼튼한 분도 있고 뼈를 또 많이 벌리면 접촉면이 적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되고 또 고정 상태, 금속으로 고정을 하지만 금속이 강하게 나사가 힘을 받는 분도 있고 금속 나사를 조였는데 잘 힘을 못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 데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10주까지는 거의 대부분 100명을 수술하면 거의 98명, 99명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경과로 수술 후 경과를 하고 거기에 따른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수술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이거 사실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이 10분이 걸리든 2시간, 3시간이 걸리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수술을 하는 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면 큰 수술, 조금 걸리면 좀 작은 수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수술이라도 수술하는 의사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수술을 시작한 피부를 째죠. 피하 조직도 째죠. 그러고 나서 골막을 벗기고 뼈를 딱 노출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정하고 뼈를 끊고 교정을 하죠. 적당한 정도로 뼈를 이렇게 요 사이 보면 여기 뼈를 제가 금이 똑바로 안 되는데 뼈가 약간 요만큼 벌립니다. 벌린 다음에 나사못이 금속판을 대고 나사를 11개를 고정을 합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수술이 거의 마무리 본 수술이 다 끝날 때까지 평균적으로 30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봉합 꼬매는 시간이 또 상당히 걸릴 수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해 하시는 게 뼈를 벌린 틈새, 뼈를 벌리면 뼈를 여기 보시면 뼈를 여기에서 여기 사이가 이렇게 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뼈가 틈이 생기죠. 그럼 그 부분이 뼈가 차느냐? 아주 넓으면 골반에서 뼈를 이식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 과상부 절골술의 경우에는 뼈를 이식하지 않고 뼈 대치물 같은 걸로 일부 채워넣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엑스레이 상에 저 뼈의 틈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지만 끊어지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이 먼저 나와서 튼튼하게 힘을 받기 때문에 걷고 뛰고 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뼈가 차지 않더라도 2달 반이 되면 목발 없이 걷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걱정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거 안 찼는데 어떡하냐? 정말 저게 꽉 차는데 얼마 걸리느냐? 그렇게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틈새가 완전히 차는 데는 1년, 2년 걸려도 완전히 안 차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이 힘을 받으면 그 부분이 꽉 차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속을 제거하느냐? 대개 이 금속이 바로 이 발목 부분에는 이 복숭아뼈 위에 피부밖에 없습니다. 살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속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거를 한다면 언제 하느냐? 대개는 1년 정도 지나서 금속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속을 제거하면 얼마 동안 디디지 못하느냐? 또 이것도 궁금하겠죠?
근데 금속을 제거하면 바로 본인이 바로 마취 깨면은 바로 디뎌도 나머지 붙어 있는 부분이 튼튼하기 때문에 대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수술 후 다른 합병증이 있느냐 이런 것도 궁금하겠죠. 누구나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곱는 겁니다. 수술하고 뭐든지 감염이 되고 그것이 또 더 깊어져서 뼈를 수술하기 때문에 골수염이 되면 정말 큰일이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관절염에 과상부 절골술을 하고서 이 수술하고서 급성기 감염 수술하고 나서 바로 골마서 그런 경우는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시일이 경과하면서 날짜가 더 지나서 수술하고 얼마 안 된 이 시기 말고 더 지나서 한 달, 두 달, 뭐 몇 달씩 지나고 나면서 금속하고 피부 사이에서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그 경우가 이건 뭐 퍼센트를 제가 정확히 따져본 건 아니지만 100명에 하나보다는 덜 생깁니다. 그러니까 200명에 한 명, 뭐 300명에 한 명, 그러니까 굉장히 드물지만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다든지 또는 외상이 그 부위에 피부에 흉터가 있으면 아무래도 피부와 금속판 사이에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은 좀 더 높다고 하겠습니다. 수술 후에 가장 이 과상부 절골술이라는 수술을 하고 나서 가장 흔한 문제는 뭐냐? 금속이나 나사가 피부에 좀 자극이 돼서 불편한 그런 증세가 가장 흔히 문제가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관절염을 살리려고 관절염을 수술해서 내 관절을 쓰려고 수술했는데 관절염이 정지하지 않고 또는 나아지지 않고 관절염이 계속 악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수술을 해서 이 관절을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를 수술 전에 이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누구라도 이 판단이 100% 정확할 수도 없고 일단 똑같은 수술을 했을 때 똑같은 상태에서도 성공률이 관절염의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 판단을 가능한 한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수술 전에 할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꼭 환자분들한테 꼭 이 얘기는 항상 합니다. 수술에 한 달 반 못 디디니까 그 정도 본인의 생활에 또는 직장에 그 정도 못 디디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그걸 할 수 있다. 또 수술 전에 이 수술에서 이 관절염이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으냐 아니면 가능성이 낮으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